그런 책들이 있죠. 너무 유명해서 제목과 저자는 익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읽어본 책. 오늘 그런 책들 중에 한 권 골라봤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 제목이 조르바인 만큼 주인공이 조르바인 줄 알았더니 1인칭 화자 중심의 주인공이 친구인 조르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가 조르바를 통해서 발견한 삶의 본질을 깨우는 압도적 자유. 도대체 조르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는 궁금증으로 저도 조르바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 제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는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60대 노인이고요. 움푹 들어간 뺨과 강인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회색 곱슬머리에 밝고 날카로운 눈동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공이 조르바를 처음 만난 장면을 소개해드리죠. 그는 내가 자신이 찾던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해 보는 것 같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힘있게 문을 열고 아주 빠른 걸음으로 탁자 사이를 지나 내 앞에 우뚝 섰다. 여행하시오? 어디로요?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가는 길이요? 크레타로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날 데려가시겠소? 왜요? 함께 뭘 할 수 있는데요? 왜? 그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왜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시오? 가령 하고 싶어서 한다면 안 된답니까? 자, 날 데려가시오. 요리사라고나 할까요? 당신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수프를 만들 줄 아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협박하는 듯한 태도와 격렬한 말투가 일단 마음에 들었다. 그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뱃사람, 신바트 같은 인물인 것 같았다. 나는 새로 사귄 길동무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벌레 먹은 나무처럼 풍상에 찌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현악기의 일종인 산투르라는 악기를 가지고 다녔다. 어떻게 해서 산투르를 연주하게 되었습니까? 20살 때였지. 올림포스 산기슭에 있는 우리 마을의 축제에서 처음 산투르 소리를 들었다오. 숨이 멎을 것 같았지. 사흘 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였어. 아버지가 어디 아파서 그러느냐고 묻습디다. 산투르를 배우고 싶어요. 창피하지도 않으냐? 내가 집시냐? 악사가 되겠다는 말이냐? 저는 산투르를 배우고 싶습니다. 결혼하려고 따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엔 아직 어설프고 피만 뜨거웠죠. 결혼을 하고 싶다니 멍청이 같은. 아무튼 있는 걸 몽땅 털고 몇 푼을 더 보태서 산투르를 하나 샀어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놈입니다. 나는 산투르를 들고 살로니카로 달아난 터키인 레트셉 에펜디를 찾아갔어요. 그는 아무에게나 산투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일단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답니다. 꼬마 이교도 뭘 원하나? 산투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발 앞에 엎드리는 게냐? 수업료를 낼 돈이 없습니다. 산투르에 미친 게로구먼. 네. 그럼 여기 있어도 좋다. 수업료를 안 받을 테니. 나는 그곳에 머물면서 1년을 배웠어요. 산투르를 연주하게 될 줄 알면서부터 나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기분이 안 좋거나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에는 산투르를 켭니다. 그러면 기운이 생기지요. 내가 산투르를 켤 때 당신이 말을 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나는 들리지 않아요. 들린다 해도 대답을 못해요. 말을 듣거나 대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요. 그건 왜요? 그걸 모른단 말이요? 그게 바로 정열이라는 거요. 결혼은 하셨습니까? 내가 남자로도 안 보이요? 눈이 멀었지.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시궁창에 대가리를 박았던 겁니다. 결혼했지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었죠. 가장이 되고 집을 짓고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낳고. 하지만 산투르가 있다는 데 감사했지. 산투르 덕분에 근심 걱정을 잊으셨던 거로군요. 이보시오. 댁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온통 근심거리요. 마누라도 자식도 뭘 먹지 뭘 입어야 하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제기랄 그래서는 산투르를 켤 수가 없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야 산투르를 켜지.
마누라가 한마디로 족할 걸 10마디로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어떻게 산투르를 켠단 말이오.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빽빽대는데 악기를 켤 수나 있겠소? 산투르를 켜려면 온갖 정성을 거기에만 쏟아야 하는 거요. 아시겠소? 나는 이제야 알았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펄떡펄떡 뛰는 심장과 푸짐한 말을 쏟아내는 커다란 입과 위대한 야성의 정신을 가진 사람. 모태인 대지에서 아직 탯줄이 채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조르바, 나와 함께 갑시다. 크레타 섬에 갈탄 광산 하나가 있어요. 당신은 인부들을 감독하면 됩니다. 저녁이면 다리를 뻗고 앉아 먹고 마십시다. 내겐 아내도 아이들도 강아지도 없어요. 그때 당신은 산투르를 켜도 좋고요. 그럴 기분이 생긴다면 아시겠소? 마음이 내키면 말이요. 일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지요. 거기서는 당신이 내 주인이니 말이요. 하지만 산투르 말인데 그건 좀 다른 문제요. 산투르는 짐승이요. 짐승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하지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두겠소. 마음이 내켜야 하오. 이 점은 확실하게 해둡시다. 만일 당신이 나한테 연주를 강요하면 그땐 끝장이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단 이 말이요.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유라는 거요. 이제 두 사람은 크레타를 향하는 배에 몸을 실습니다. 돌고래다. 그는 배를 따라오며 물 위에 떠오른 돌고래 2마리를 가리켰다. 나는 그제야 그의 왼쪽 집게 손가락이 거의 반쯤 잘려나간 걸 알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손가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조르바? 아무것도 아니요. 그는 내가 돌고래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게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기계를 만지다가 잘렸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기계 어쩌고 하는 거요? 내 스스로 자른 거요. 당신 손으로 왜요? 이해 못할 거요, 보스. 그가 어깨를 들었다 놓으며 말했다. 안 해본 짓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한때는 도자기도 구웠지. 그 짓에 미쳤었소. 흙덩이로 만들고 싶은 건 뭐든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소? 푸르르 돌림판을 돌리면 진흙덩어리가 동그랗게 되면서 마치 당신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요. 항아리를 만들어야지. 접시를 만들어야 해. 아니 램프를 만들까? 뭐든 만들어야지. 사람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겠소? 자유 말이요. 그래서요. 당신 손가락은요. 아, 그게 돌림판을 돌리는데 자꾸 거치적거리더란 말이요. 이게 끼어들어 내가 만들려던 걸 망쳐놓더란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 손도끼를 들고 그만. 아프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 그렇소? 내가 목석인 줄 아시오? 나도 사람이요. 물론 아팠지요. 하지만 이게 자꾸 거치적거리니 자를 수밖에요. 조르바, 그건 좀 심하군요. 나는 내 감정을 숨기고 웃으며 말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어떤 금욕주의자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여자를 본 후 욕종의 갈등을 견디기 어려워지자 이 양반이 도끼를 들어 그걸 왜 자른답니까? 조르바는 다음에 나올 말을 짐작하고 가로챘다. 지옥에나 떨어질 멍청이지.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요. 뭘 하는데 말이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조르바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보았다. 이 답답한 양반 같으니라고. 그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란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불구자는 천당에 못 가요. 그리고 크레타에 도착한 두 사람. 그런데 조르바는 크레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처음 오는 게 아니에요. 1896년에 나는 벌써 다 큰 놈이었어요. 정말이지 세상을 있는 대로 즐겼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회방을 놓기 시작하더군요. 크레타 섬에 혁명의 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크레타가 전쟁터가 됐지 뭡니까? 보스,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소? 터키 놈들의 목을 얼마나 쳐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소? 천만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소. 무슨 지랄을 한 건지 오늘 같은 날 약간 제정신이 들었을 때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오. 도대체 무슨 지랄이 도져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는 놈들을 덮치고 물어뜯고 코를 베어내고 귀를 찢고
창자를 도려냈을까?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느님의 가호를 빌었으니 말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 그들의 코와 귀를 도려내고 사람을 작살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일까요? 그땐 내가 혈기왕성할 때였지요. 왜 같은 걸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사물을 제대로 보고 생각하려면 나이를 먹어야 해요. 이도 좀 빠지고. 젊을 때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젊은 것들은 양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도 먹지요. 하지만 사람을 처먹지 않으면 양이 안 차는 모양입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스는 굶주리거나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물건을 훔쳐보거나 간음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는 말이요. 당신 머리는 순진하고 살갗은 햇빛 구경도 안 해봤어요. 그는 조롱하듯 말했다. 나는 섬세한 손과 창백한 얼굴, 진흙과 피 속에 굴러보지 못한 내 인생이 부끄러웠다. 보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형편없이 굴었는데도 자유가 오다니. 하느님이 벼락을 내리는 대신에 자유를 주시다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르바, 크레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봐요. 조르바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툭 까놓고 말하지요. 인간이란 야만스러운 짐승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와 함께 마케도니아에서 온 놈 가운데 불안당 같은 반역자 요르가란 놈이 있었어요. 진짜 악랄한 놈인데 그놈이 글쎄 울더라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 잡놈이 자기 지갑을 꺼내 터키 놈들에게서 뺏은 금화를 몽땅 쏟아내서 한 줌씩 공중에 뿌렸어요. 보스,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자유라는 겁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금화를 약탈하는 데 골몰하다가 갑자기 그 정열을 애써 모은 금화를 공중에 던지는 데 쓰다니. 보다 고상한 정열에 휩쓸리는 것. 그건 역시 또 다른 노예 상태는 아닐까? 사상이나 민족이나 하느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고상할수록 묶이는 노예의 사슬이 길다는 뜻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넓은 경기장에서 재미를 보다가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 채 죽는 건 아닐까? 그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 오르탕스 부인의 여인숙을 숙소로 잡은 그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 꿈을 꾼 기억은 없지만 바다에 뛰어들어 씻고 나온 것처럼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크레타의 시골 풍경은 생각을 다듬은 구성, 군더더기 수식어가 없는 은근한 문장, 최대한 절제하여 표현한 잘 쓴 산문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경박한 것도 인위적인 구석도 없다. 표현해야 할 것은 위엄있게, 엄격한 행간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감성과 애정이 풍겨나왔다. 공기 중에 레몬나무와 오렌지나무가 흘리는 향기가 진동했고 넓은 바다는 끝없는 시구가 흘러넘쳤다. 한편 여자를 좋아하는 조르바는 세 사람의 먹을 상을 차려놓고 오르탕스 부인을 부르죠. 부인은 냄비를 들어 우리 앞에 놓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접시가 세 개인 것을 본 것이다. 기쁨에 홍당무가 된 여자는 조르바를 바라보며 재빨리 조그만 눈을 깜빡거렸다. 잠시 후 부인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다. 달아 헤어진 노란 수술로 장식한 벨벳 드레스는 낡았지만 여전히 빛났다. 보디스는 활짝 벌어진 대로 두고 그 위에 비록 조하지만 활짝 핀 장미 한 송이를 꽂았다. 들고 나온 앵무새 세 장은 포도 넝쿨에다 걸어두었다. 세 사람은 모두 황홀한 기분에 빠졌다. 영혼을 짊어지고 다니는 육체라는 짐승에게 실컷 먹이고 포도주로 목도 축여졌다. 음식은 곧 피가 되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옆에 앉은 여인은 점점 더 젊어져 얼굴에 주름살도 사라졌다. 술 속에 있던 장난꾸러기 마귀가 그녀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옛날처럼 다정하고 유쾌한 여자가 되었다. 크레타 혁명 시대 그녀는 4명의 해군 제독과 연애를 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이 4 강대국을 대표하는 해군 제독들은 혁명이 끝나자
그녀를 버리고 다들 떠났죠. 크레타에서 그들은 갈탄 광산을 운영합니다. 그가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면 나는 인부들에게 임금만 지불하면 되었다. 나에게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그와 앞으로 보낼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이리저리 따져봐도 나는 헐값으로 행복을 산 기분이었다. 밤마다 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기다려 앉히고 저녁을 먹는다. 그가 저녁값을 치를 때가 되면 나는 소리친다. 얘기해줘요. 얘기를 해줘요, 조르바. 그가 이야기를 할 때면 마케도니아 전체, 산과 숲, 냇물, 코미타지 게릴라, 부지런한 여자들과 건장한 남자들이 우리 앞에 가득 나타나곤 했다. 21개의 수도원이 있는 아토스산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토스산의 무기 창고며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으름뱅이들도 등장한다. 매일 밤 조르바는 그리스, 불가리아, 콘스탄티노플 구석까지 나를 데려갔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것들을 보았다. 그는 늘 놀라움으로 반짝이는 조그만 실눈으로 난장판이 된 발칸 반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모든 걸 보고 온 사람이었다.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조르바 앞에서는 엄청난 수수께끼가 된다. 지나가는 여자를 봐도 그는 말을 멈추고 큰일이라도 난 듯 이야기한다. 저 신비스러운 정체는 뭘까요? 그는 묻고 또 물었다. 남자나 꽃이 핀 나무, 냉수 한 컵을 보면서도 똑같이 놀라워했고 물었다. 모든 사물을 매일 처음 보는 듯 했다. 보스, 이 빨간 물은 대체 뭐랍니까? 말해봐요. 늙은 가지에 새싹이 나오면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열매가 달리면 또 쓰기만 할 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태양의 열매가 익으면 마침내 꿀처럼 달콤한 것이 됩니다. 이게 포도라는 거예요. 이 포도를 짓이겨서 우리가 술고래의 성 요한의 날에 열어보면 그게 술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빨간 물을 마시면 간덩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하느님께 시비를 걸게 되잖아요. 보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조르바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세상이 다시 처음 그대로의 활기를 찾는 것 같았다. 물, 여자, 별, 빵이 원시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태초의 회오리 바람이 주위를 맴돌았다. 갈탄 광산은 대부분 조르바가 운영했다. 그는 내가 인부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간섭하고 물어보고 편들어 주는 일에 짜증을 냈다. 보스, 인간이란 자고로 짐승입니다. 짐승도 아주 엄청난 짐승이지요. 그런데 보스는 그걸 몰라요. 당신에겐 이 인간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게 어려운 모양인데 내게 물어보시오. 짐승이라고 대답해 드리리다. 이 짐승에게 사납게 대하면 당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눈깔이라도 뽑아갈 거요. 보스, 거리를 좀 둬요. 놈들이 기어오르게 하지 마요. 우리는 평등해. 우리는 똑같은 권리가 있어.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마요. 그러면 당신에게 달려들어 빵을 훔치고 당신 권리도 빼앗고 굶어 죽게 한다니까요. 보스, 좋은 걸 다 걸고 충고합니다. 제발 거리를 둬요. 나는 아무도 안 믿고 오직 조르바만 믿어요. 조르바가 딴 것들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아니요. 이놈 역시 짐승이거든. 그러나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내가 아는 것 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조르바뿐이라 그렇소.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사겨낸 것만 믿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죽는 거지. 조르바가 죽으면 세계 전부가 죽는 거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조르바가 한 말이 채찍이 되어 날아들었다. 강인하기 때문에 그토록 인간을 경멸하면서도 함께 살고 일하려는 그가 존경스러웠다. 하루는 이웃에게서 초대를 받았다. 크레타 농가에 가면 무척 즐겁다. 벽난로, 등잔, 벽에 걸린 오지 항아리, 의자 몇 개, 식탁, 벽감에다 놓은 냉수주전자 등 눈에 띄는 모든 게 신기하기 마련이다. 대들보에는 모과, 석류, 셀비어, 박하, 고추, 로즈마리, 세버리 열매가 주렁주렁 걸려 있다. 방 한쪽 끝에는 사다리나 높은 나무 계단이 있고 그 위에는 선반 침대가 있다.
또 그 위로 등과 성상이 보인다. 집은 그냥 보면 텅 빈 것 같지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건 모두 갖추고 있으니 정작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건 별로 많지 않은 모양이다. 땅거미가 질 무렵 우리는 노인의 집을 나섰다. 조르바도 술 기운이 오르자 말이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보스, 당신은 사람들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다 했나요? 맞아요.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나그노스티 영감을 위해 그 영감 눈이나 뜨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 영감 마누라가 영감 앞에서 어찌하는지 봤지요. 먹을 걸 구하는 개처럼 얌전하게 명령을 기다리고 서 있는 꼴이라니. 가서 가르쳐주지 그러시오. 여자도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졌다. 불알까인 돼지가 소리 지르며 길길이 뛰는 앞에서 그걸 안주 삼아 먹는 건 잔인한 짓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해봐요. 당신의 그 엉터리 설명을 듣고 나면 불쌍한 악마 그 영감이 달라질까요? 귀찮기만 하죠. 보스, 사람들을 그냥 놔둬요. 그 사람들 눈뜨게 해주려 하지 말고요. 보스, 눈 감은 놈은 눈 감은 대로 놔두는 게 좋답니다. 꿈꾸게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지금의 저 어두운 세상보다 더 나은 걸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나는 모르겠다.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확실하고 구체적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순간순간 그 세계와 싸워나간다. 미래의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꿈속에 사는 것처럼 환상적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조르바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으니 지식을 채워 넣을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상만사 모든 일을 겪어서 마음이 확 트였고 두둑한 배짱도 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조르바는 칼로 자르듯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자르는 것처럼 풀어낸다. 다음 날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한낮이었다. 비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조르바가 집을 나가기 전에 피워놓은 불가에 앉아 오전 내내 손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꼼짝 않고 앉아만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축축한 흙 속 두더지처럼 동그란 머릿속에 갇힌 내 뇌는 쉬었다. 나는 대지의 속삭임과 미동까지 빼놓지 않고 들을 수 있었고 비가 내리면서 씨앗이 부풀어 터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남자와 여자처럼 맞부터 아이를 낳던 시절에 하늘과 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야수처럼 으르렁대며 해안을 핥고 있는 바닷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행복했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행복을 의식하기는 쉽지 않다. 행복한 순간이 흘러간 뒤에야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크레타 해안에서 행복했고 행복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오후 늦게야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다. 나는 배가 고팠는데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기뻤다. 곧 조르바가 돌아와 불을 피우고 일상의 의식인 요리를 할 시간이었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한 가지 노릇이 바로 이겁니다. 끝없는 전쟁과도 같은 건 연병할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먹는 짓거리도 역시 끝없는 전쟁이랍니다. 조르바는 불의의 냄비를 얹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해안에서 처음으로 나는 먹는다는 것의 즐거움을 알았다. 먹고 마시면서 대화는 활기차졌고 마침내 나는 먹는다는 것은 숭고한 어떤 의식이며 고기, 빵, 포도주는 정신을 만들어주는 원료라는 것을 깨달았다.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지 가르쳐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구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누구는 일과 좋은 유머에 쓰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돌린다고도 합디다. 그러니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 셈이지요. 보스, 나는 최악도 최선도 아니고 중간쯤 될 겁니다. 나는 내가 먹은 걸 일과 좋은 유머에 쓰니까요. 그다지 나쁠 것도 없겠지요? 보스, 당신은 말이에요.
당신이 먹은 걸 하느님께 돌리려고 애쓰는 것 같소만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 괴로운 거요. 까마귀에게 일어났던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까마귀에게 일어난 일이라니 그게 뭔데요? 들어봐요. 원래 까마귀는 까마귀답게 점잖고 당당하게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까마귀가 비둘기처럼 거들먹거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로 이 가엾은 까마귀는 제 걸음걸이를 까먹어 버렸지 뭡니까?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저 어기적거리며 걸을 수밖에요. 하루는 조르바가 기쁨에 겨워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무슨 신명이 난다고 그렇게 춤을 춥니까? 보스,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기뻐서 목이 졸리는 것 같은데 숨을 쉬게 해줘야죠. 말로 됩니까? 보스, 이제야 말씀입니다만 나는 원래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악마가 이쪽에서 당기고 하느님이 저쪽에서 당기면 한중간에서 나는 두토막으로 끊어지고 말죠. 고맙게도 보스가 위대한 말씀을 해주었고 이제 나는 훤히 보입니다. 우리는 배가 맞았어요. 자, 건배해요. 그는 빵 한 조각과 양파, 올리브 한 움큼 주고 웃어대면서 개걸스럽게 포도주를 마셨다. 나라는 인간이 원래 이래요. 내 속에는 소리 지르는 악마가 한 놈 있어서 나는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받치면 이놈이 소리치죠. 춤춰. 그러면 나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숨통이 뚫리지요. 나는 오랫동안 잠들려고 애쓰면서 생각했다. 내 인생은 낭비로구나. 걸레를 찾아내서 내가 배운 것,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지우고 조르바라는 학교에 들어가 저 위대한 진짜 공부를 배울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내 감각들과 몸을 제대로 훈련시켜 인생을 즐기고 이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뜀박질을 배우고 씨름을 배우고 수영을 배우고 승마와 노젓기와 자동차 운전, 사격을 배워야 한다. 내 정신을 육체로 채우고 내 육체를 정신으로 채워야 한다. 내 내부에 웅크린 두 개의 영원한 적을 화해시켜야 한다. 나는 그가 부러웠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여겨졌다. 주인공은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조르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나는 이곳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네. 맑은 공기, 태양, 바다. 밀로 만든 빵처럼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것들이라네. 밤이면 기막히게 멋진 뱃사람 신바트가 내 앞에서 터키 사람처럼 퍼즐로 앉아 근사한 이야기를 한다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세계가 한없이 커지곤 하지. 그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높이 뛰어올라 춤을 추곤 해. 춤이 안 되면 산투르를 무릎 위에 놓고 켜기도 하고 말일세. 가끔씩 야만스러운 노래도 부르는데 듣고 있으면 우리 삶이란 게 아무 색깔도 없고 무의미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지. 그러다 그가 다시 감상적인 노래를 불러젖히면 인생이란 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구원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네. 내 심장은 배 자른 사람이 쓰는 북처럼 가슴 속에서 오르내리면서 천을 짜고 있다네. 크레타에서 보낸 몇 달간을 짜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조르바와 함께 마을 산책을 나갔다. 조르바가 중얼댔다. 보스, 비가 오면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비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불쌍한 녀석도 영혼이 있으니까요. 그는 산 울타리 곁에 갓 핀 수선화 한 송이를 꺾어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수선화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들여다보았다. 눈을 감고 냄새를 맡더니 한숨을 쉬고 꽃을 내게 건네주었다. 보스, 돌이나 비, 꽃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요. 보스, 언제쯤이면 우리 귀가 열릴까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두 팔을 벌려 돌이나 비, 꽃, 사람들이 같은 모든 만물을 안을 수 있을까요? 보스,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읽은 책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악마나 물어가라고 하더군요. 나는 조르바가 즐겨 쓰는 표현대로 들려주었다.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조르바에 비해 우리의 주인공 보스는 마음은 있어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타입이었나 봐요.
마을의 한 과부가 보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걸 눈치챈 조르바는 보스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들려온 대답은 말썽은 딱 질색이요. 말썽이 질색이라? 그럼 어디 말 좀 해보시오. 보스가 원하는 건 대체 뭐요? 산다는 게 다 말썽인 거요. 죽어야 말썽이 사라지지. 산다는 건 말이요. 보스, 당신은 산다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시오?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산다는 거요. 나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조르바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에게는 없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타인을 만나는 일은 나 혼자 독백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나는 타락했다. 여자와의 사랑이냐, 책에 대한 사랑이냐 하는 질문에 책을 선택할 정도로 타락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신비스러운 의식은 자정이 지나서야 끝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배는 고팠지만 기쁨에 충만한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그 음식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육신이 되어가는 신비로움을 느끼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보스, 빨리 좀 갑시다. 칠면조가 알맞게 익었을 거요. 이 땅의 만물들은 어쩌면 이렇게 조화로울까? 돼지는 인간의 심장과 이리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걸까? 인생을 몽땅 써버리고 이 외로운 해안에 유배된 늙은 캬바레 가수가 이제는 이 초라한 방을 신성한 욕망과 여인의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놓았구나. 정성을 다해 푸짐하게 차린 상과 따뜻한 벽난로, 화장을 하고 꾸미고 오렌지꽃 향수를 뿌리고 이런 사소한 육체의 즐거움이 어쩌면 이렇게 간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정신의 즐거움으로 변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보스, 이것 봐요. 여자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손가락 하나로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셨다. 몸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자 영혼도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다. 먹고 마십시다, 보스. 노래를 불러봐요. 예수가 나셨다네. 우리 현명한 솔로몬, 죄 많은 새님. 세상 만사 따지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안 났어요? 물론 그분이 태어나셨지요. 그런데 왜 멍청이 앉아있는 겁니까? 언젠가 기술자 한 명이 가르쳐 줬는데 말입니다. 확대경으로 음료수를 들여다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벌레가 우글거린다고 합디다. 보고는 못 마시지. 그런데 또 안 마시면 목마르니 보스, 확대경을 부숴버려요. 그럼 벌레도 사라지고 물도 마실 수 있다오. 정신도 번쩍 들 수 있고 말이오. 한편 적당한 경사지를 가진 비탈길을 찾아 케이블을 설치하려는 조르바의 계획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갈탄 광산에 대해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경사면을 내려가면서 조르바가 돌멩이를 걷어찼다. 돌멩이는 아래로 굴렀는데 조르바는 그걸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라 그 자리에 멈췄다. 그러다 나를 돌아보았다. 보스, 보셨어? 경사에서 돌멩이가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쁘고 놀라웠다. 위대한 사상가와 위대한 시인은 사물을 이런 식으로 보는 법이다. 모든 일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아니, 보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내일 아침 일찍 시내에 가서 장비를 구해야 해요. 굵은 케이블도 있어야 하고 베어링, 도르래, 못, 고리. 걱정일랑 붙들어 매요. 나갔는지도 모르게 후다닥 다녀올 테니. 그러나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도 조르바는 돌아오지 않았다. 엿새가 되던 날 조르바는 주절주절 장광설이 여러 장에 걸쳐 늘어진 편지를 칸디아에서 보내왔다. 편지는 향수를 뿌린 분홍색 편지지에 썼는데 화살에 꿰뚫린 심장까지 그려져 있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짐작들 하시겠죠? 중략하고 우리 조르바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겁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보스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먼고하니 마음에서 생긴 겁니다. 요놈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마음이 불편해요.
보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사실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하고 촛불도 꺼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늙는 건 창피한 일이란 겁니다. 나이 먹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이지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뛰고 춤출 때 등이 아파도 멀쩡한 것처럼 뛰놀고 술 먹고 취해서 세상이 빙그르르 돌아도 주저앉지 않아요. 더워서 바닷물에 뛰어들고는 감기가 걸려 콜록콜록 기침이 나와도 꾹 삼켜버리고 말아요. 내가 기침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보스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그러는 줄 아실 테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럽니다. 나는 조르바 앞에서도 창피하거든요. 나는 조르바 앞에서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언젠가 아토스 산에 가서 수도승 라브렌티오 신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한심한 친구가 자기 안에 악마 한 마리가 들어있다면서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이름이 터키의 호자랍니다. 호자는 성 금요일에도 고기가 먹고 싶대. 이렇게 외치며 교회벽에 머리를 찧었어요. 호자가 여자랑 자고 싶대. 호자가 수도원장을 죽이고 싶대. 그래, 모두 호자가 하고 싶어 한다니까? 내가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 그러고는 또 머리를 찧어요. 보스, 내 안에도 악마가 들어있어요. 나는 그 악마를 조르바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든 조르바는 나이 먹는 걸 엄청 싫어하죠. 나이를 먹지도 않고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나이 따위는 안 먹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놈은 사람 잡아먹는 도깨비예요. 바깥에 있는 조르바는 배가 불뚝 튀어나온 데다 흰 머리카락도 좀 있어요. 나이 먹어 주름살도 있고 이도 빠지고 커다란 귀에는 흰 털어까지 있으니 영락없이 당나귀 꼴이에요. 보스, 언제까지 이 두 조르바가 엉겨 싸워야 될까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바로 죽는다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앞으로도 더 살아야 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창피해서 죽고 싶은 날이 곧 올 거예요. 보스, 당신은 젊지만 역시 똑같은 일을 당할 겁니다. 내 말 잘 들어둬요. 이 길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으로 기어들어가 석탄이든 구리든 철이나 아연 뭐든 상관없어요. 이걸 캐서 돈을 좀 벌어서 친척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하고 친구들이 우리를 떠받들게 만드는 겁니다. 보스, 성공 못하면 짐 싸들고 산에 들어가 일이나 곰 아무거나 만나서 잡아먹히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나는 인생과 맺은 계약에 시간 조항이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가장 위험한 경사길에서 브레이크를 풀곤 합니다. 인생이란 가파른 경사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쓰지요. 내가 어떤 놈이가 알만한 부분입니다만 나는 브레이크를 진지게 버렸어요. 나는 우당탕 부딪히는 게 겁나지 않거든요. 나는 그저 언제나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내키는 대로 삽니다. 부딪혀서 박살이 나면 뭐 어때요? 그래봐야 손해날 게 뭐 있다고요. 천천히 가면 거기 안 가느냐고요? 물론 갑니다. 하지만 기왕 갈 거 신명나게 가자는 거지요. 보스, 내가 지금 당신을 웃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실은 나는 다시 브레이크를 풀 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조르바는 이곳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난 겁니다. 보스, 지난번에 내가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천당이 있다고 한 적이 있지요. 당신의 천당은 잔뜩 쌓인 책, 큰 병에 가득 잉크가 있는 방일 수 있겠지만 포도주, 럼, 브랜디병이 가득한 방이나 돈이 산처럼 쌓인 방을 천당으로 가진 놈 등 제각각입니다. 내 천당이요? 벽에는 예쁜 옷이 걸려있고 비누 냄새가 향긋하고 부드러운 침대에 암컷이 하나 누워있는 이런 곳입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런 걸 쓰는지 궁금하시겠지요. 글쎄요. 아마도 당신이 고해 신부 같아서 그럴 겁니다. 내 지은 죄를 털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거든요. 지금 엉망으로 취했어요. 핑핑 돌아갑니다. 아이고, 그 계집 이름도 얘기 안 했군요. 롤라랍니다. 그리고 그 계집은 저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할아버지.
조르바의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동안 두 가지 이유로, 아니 세 가지 이유로 망설였다. 화를 낼까, 웃을까, 아니면 논리와 도덕과 정직으로 무장된 껍질을 부수고 나오려는 이 원시인에게 감탄만 하고 있을까.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편리한 도덕이라는 게 그에게는 없었다. 그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한 가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화살이 뚫은 심장이 그려진 향기 나는 편지지를 손에 들고 조르바로 가득 찼던 그와 함께한 날들을 떠올렸다. 조르바와의 만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맛깔스러워졌다. 그와 만난 것은 단순히 사건들이 줄줄이 엮인 것도 아니었고 해결할 수 없는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었다. 따뜻하고 입자가 고운 모래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모래들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조르바에게 복이 있기를. 조르바는 내 안에 움츠린 추상적인 관념들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살아 숨쉬는 육체를 선물했어. 조르바가 없으면 나는 다시 떨게 되겠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일꾼을 불러 조르바에게 지급 전보를 치게 했다. 즉시 돌아오시오. 소설이 워낙 500페이지가 넘는 장편이라서 녹음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